오프닝 요정으로 잠깐 목소리 들려줬지만 사라진 그 사람, 요즘 뭘 하고 지낼까요? 재민님은 일하러 지금은 프랑스, 하지만 한국에 있는 그분은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근황을 들고 온 세미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게 정말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 정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닌데. 언제 참여하셨죠, 마지막이? 새해 되고 처음입니다. 아, 지금 2월인데? 한 달이 좀 넘었으면. 제가 한 달 동안 좀 사람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좀 달라져야겠더라고요. 안 달라지면은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재민님이 도대체 뭘 얼마나 하신 거지? 굉장히 강한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날리면은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날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에 한번 뭐였죠? 작품 하나? 3위는 재생한다. 네. 그때 한번 오프닝 일하실 때 부탁드렸고. 아니 근데 약간 어이없었던 게 저는 야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잠깐만 와보세요 이러는 거. 저 갑자기 이걸 읽으래요. 진짜 납치. 그리고 읽었더니 진짜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보내줬어. 맞아요. 우리는 진짜 오프닝 때문에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리피플 역시 오프닝을 남성 인물 대사도 있긴 했지만 여성 인물 대사가 훨씬 많잖아요. 파리피플 같은 경우는. 파리피플은 그쵸. 그것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성이네? 어떡하지? 세민님 계신가? 퇴근하셨네. 사람이 퇴근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요? 살아있죠. 살아만 있는 거예요? 뭐해? 숨 쉬어. 오늘 해야 할 일 숨쉬기. 아니 근데 그냥 직장인은 일단 출퇴근하는 게 제일 크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출퇴근하기에 바쁘셨다. 네, 정우님 이제 막 새 직장에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갑자기 돌린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직한 지 딱 1년 거의 딱 채우거든요. 네. 저도 여기 막 왔을 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직장인의 고충이죠. 그쵸. 네, 저도 막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고 다 재밌고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다행이다. 저는 사실 이제 아름답고 그러진 않고 불안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건 넘어가서. 그렇죠. 새로 하는 거에 약간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새 직장을 간다. 그러면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1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2월이잖아요. 2월이 됐는데 1월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뭐 하고 지내셨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뭔가 할 말이 없네. 그래요? 그 정도요? 그냥 집 회사 이거의 반복이었다? 물론 그건 아니죠. 다른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제가 웹툰이스타를 뭔가 사실 쉬는 건 아니고 저는 주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쉰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저랑 재민님이랑 둘이서 할 때 한동안 약간 무당 결근처럼 저희가 예고도 없이 그 방송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쉬어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녹음하는 주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일단 저는 올해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는 약간 안식년처럼. 안식년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이 일단은 이끌어주겠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재민님이 너 만화를 버린 거야 이러면서 저를 맹비난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시던데. 제가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진짜 열심히 덕질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저의 뭘 보셨죠? 그 인스타그램. 인스타를 열심히 보시는구나. 인스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누가 올라오면은 좀 챙겨보는 편이라서 열심히 덕질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제가 인스타에 뭘 올렸는지 보셨겠네요. 몇 가지 봤죠. 뭘 보셨죠? 열심히 그 음악 들으러 가시는 공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방송에 좀 참여를 하셨다. 그것도 보셨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 방송이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 남의 방송 홍보해도 되나?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글을 올렸다. 아, 네. 네, 그 정도까지. 뭐 네. 열심히 살고 있죠? 아, 진짜 열심히 살고 계세요. 열심히 살고 계셔서 네. 뭐 방송 참여 못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질타를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컨디션도 그렇고 재민님도 컨디션이 나쁘면은 당연히 방송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 모든 직장인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직장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9 to 6면은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으면 1시간 걸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만화가 뭔가 싫어졌다기보다는 네. 다른 것들도 하고 싶은데 나의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어서 이걸 다른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새로운 데 출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퇴근 시간이 좀 고정적이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는데 원래 파리피플 녹음하는 날도 네. 5시 반에 퇴근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거진 6시 반에 가깝게 퇴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민님께서도 이제 저를 기다리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처럼 직장인이 뒤에 이제 퇴근을 무조건 칼퇴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세미님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으시구나. 그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세요, 정우님은? 저도 많은데 일단은 지갑 사정이 좀 많이 위험해서 당분간은 조금 몸을 숙여야겠다. 저는 약간 요즘 날씨가 이렇게 미친 듯이 변덕을 부리는 거 보면은 진짜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즐길 수 있는 거를 많이 즐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그리고 그 몇 가지는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있어요. 작년에 느낀 게 페스티벌 가서 노는 거는 젊을 때밖에 페스티벌 몇 건 뛰셨죠? 진짜 많이 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단독 콘서트랑 페스티벌은 달라서 그 페스티벌은 이제 야외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무대에 오르는 아티스트가 계속 바뀌면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에 있는 그 펜타포트 네. 같은 락 페스티벌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한여름에 간다? 하루 종일 거기 있다? 그리고 심지어 페스티벌 하루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3일씩 막 저 지금 5월에 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건 4일 하거든요. 아, 벌써 또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1년치 계획 미리 세워야 돼요. 체력 분배를 위해서. 네. 그리고 올해 목표는 해외 페스티벌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5월에 일본에 있는 락 페스티벌 갈 예정입니다. 거기 가시려고요? 그 거기건데요. 약간 조금 도쿄 쪽 아니었나요? 그거 유명한 거? 아시는 건 썸머소닉, 후지록 이런 거. 약간 그 정도이긴 한데. 거기 말고 다른 페스티벌. 대체 지식 분야가 얼마나 넓으신 거야? 세상에 즐거운 게 이렇게 많다니까요. 와, 저는 사실 국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가지고 해외까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해외 쪽도 관심을 갖게 될수록 국내에도 생각보다 되게 엄청나게 다양한 공연장들이 있고 페스티벌도 지방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맞죠? 막 전주에서도 할 때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페스티벌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연장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시는 막 올림픽홀? 체조 경기장?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나마 좀 최근에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이제 자라섬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 그게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끌리더라고요. 뭐 티켓값 엄청 비싼데. 그쵸. 그러니까 허리띠를 네. 졸라매야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연이 되게 비싼 공연들은 되게 비싼데 또 예를 들어 홍대에서 하는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진짜 하루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그쵸. 소극장 자체가 뭐 대여비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는 밴드들이 결코 막 뒤처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뭔가 저는 올해도 되게 몰랐던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서 네. 그렇게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것은 미래의 저에게 이거 대출인데?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아예 웹툰이사 때려친다고 한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민님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대신에 그건 다 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살짝 마음속으로 환호를 질렀어요. 왜요? 시간 좀 벌었다. 그 다음 타자가 조우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이미 저는 매주 약간 좀 작가님들처럼 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늦은 시간에 대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올리고. 그래도 대본 꾸준히 쓰시는 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나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써야 되는지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럼요. 성장물입니다. 이건 웹트위스터가 아니라 정우의 성장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거 들으시면 화내시려나? 아니요.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야죠. 제자리 걸으면 벌써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네, 저희의 근황 토크와 이런 것들은 여기 이쯤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재민님 없이 둘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원래 그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겠다라고 정해진 건 오늘이 아니라 그쵸. 2주 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 이제 갑자기 불려왔어요. 재민님이 프랑스 가니까 제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펑크내지 않고 방송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이제 정우님이 약간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서로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웹툰을 추천하자. 재빈님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이야기 하셨어요. 뭐요? 서로 그 작품 보고 감상평 말하기. 너무 싫어. 저는 요즘 들어서 제 취향 아닌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쵸. 네.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갖고 온 건 좀 재밌는데. 일단 들어봐야죠. 뭐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불리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희가 웹툰스타에서 리뷰를 할 때 하지 못하는 작품들로 좀 뽑아보자 약간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첨언할 때 둘이 안 볼 것 같은 작품을 추천하되 우리 둘이 갖고 오지 않으면 웹툰스타에서 절대 리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갖고 오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세미님의 작품이 뭔지 좀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왜 불안하지? 이걸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재밌어요. 이전에 네. 저번에 방송 리뷰했을 때도 이제 세미님이 다른 작품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을 때 이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가 빨렸어요. 너무 저에게는 이야기 그 줄거리 자체가 힘든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르다가 죽을 여자 뮤지션?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세미님이 마지막에 리뷰 저희 참여하셨을 때 했던 작품 중에 같이 뭐 언급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은 해요. 세미님께서의 취향을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파민이 빵 터지는 거. 그 정도 끝이에요. 그거 재민님의 억가입니다. 억가. 저의 취향을 섬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자의 뭉뚱그려서. 뭉텅이로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욕해야지. 그렇죠. 억울하면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실 작품 어떤 작품이시죠? 정원님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 거부터요? 네. 진짜로?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작품은 영광의 헤일로라는 작품입니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목만 듣고 안 봤습니다. 그렇죠. 네, 플랫폼은 네이버 웹툰이고요. 작가님은 이제 원작 웹소설이에요. 원작의 이제 웹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은 하재님, 그리고 작가님은 브림스 작가님께서 그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작 같은 경우는 문피아에서 만들었고요. 연재는 목요일 웹툰으로 올라가 있고, 사실 저는 이게 장르가 판타지는 아닌 것 같은데 판타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오늘 녹음하는 당일날 미리 보기가 56화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무료 보기는 54화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건지 미리 보기에 별로 안 남은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헤일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상. 저희가 이제 뽑자고 하면은 그래미 시상식이 있겠죠. 그 그래미 시상식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게 너무 웹소설스러워.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웹소설스러운 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시상식을 가는 중에 은퇴나 할까 이러는 거예요. 이미 돈은 돈대로 많고 내가 무엇을 만들든 듣는 사람들은 리스너들은 다 그냥 박수 쳐줄 걸 아니까 은퇴는 할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을 던지다가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이런 농담을 던졌다가 진짜로 죽어버리니까 어이가 없죠? 내가 진짜 이렇게 죽는다고?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역시 뺏겨봐야 알아. 그렇죠. 눈을 떠보니까 녹음실에서 목만 가다듬는 어떤 남학생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뭐지? 딱 생각해보니까 앞에 보니까 녹음실인 거예요. 녹음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거기서 한 프로라고 하면 몇 시간 정도 녹음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한 프로. 한 프로? 네네. 보통은 녹음실 할 때 프로라고 하거든요. 는 처음 들어요. 보통 녹음실에서 한 프로, 이제 한 1%라고 하면은 3시간 정도 녹음을 합니다. 그게 마스터링도 해주고, 이제 엔지니어가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제 같이 맞춰주는 그런 상황인데,
한 프로를 예약했나 봐요. 목만 2시간 풀면 뭐하냐. 남은 시간 1시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막 화를 내요. 사실 녹음실 주인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헤일러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그 학생 있죠. 그 학생이 처음에 녹음실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저 헤일러인데요. 약간 이렇게 막 그 기죽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녹음이나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남학생의 인격은 사라졌고 헤일로라는 인물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뭐 악보 어딨죠? 기타도 있네? 요건가요? 확인하더니 이 정도면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한 20분이면 되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악보를 봤을 때 이거 이대로 부르면 좀 아쉬운데 하면서 간단하게 수정 정도만 하고 그냥 녹음을 끝내요. 근데 그 녹음을 끝냈을 때 녹음실 주인의 얼굴 표정이 당연히 바뀌겠죠. 레전드였던 가수가 한날 아무것도 없는 학생 몸에 들어갔는데 뭐야 발성부터 달라졌어. 저 어디 연습생이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녹음실 사장이 넌 대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가방을 뒤져가지고 학생이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마트폰과 너튜브라는 게 있고 그걸로 음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럼 미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그 헤일로가 살았던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해보는 거는 약간 좀 미래로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의 이름은 노헤일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건 운명이다. 그러면 내가 이 학생의 몸을 가지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헤일로고요. 이게 조금 에피소드 진행되면서 아직 다 풀린 건 아닌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너튜브가 있으니까 당연히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만든 곡들을 검색해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세계관이 다른 건지 그냥 그 세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미래로 온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런 작품입니다. 이걸 왜 추천하시죠?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이 작품을 봤을 때 음악 웹툰이기 때문에 사실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글이나 만화로만 보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내가 왜 봐야 되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름 브림스 작가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색채를 연하게 하기도 하고 좀 화려함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걸 묘사를 너무 잘하셨어요. 장르적 표현이나 그렇죠. 음악을 표현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한 번쯤 실제로 그냥 들으면서 이 웹툰을 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 표현을 잘하셨어요. 장르적 표현을. 근데 요즘 웹툰 OST도 많은데 그런 건 활용을 안 하나요? 그러기에는 사실 좀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사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멜로디 같은 걸 잘못 짜면 팬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요즘 BGM 삽입되는 웹툰 엄청 많지 않나? 그렇죠. 많죠. 웹툰에 아예 OST로 가수들도 많이 부르잖아요. 요즘은 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뭐 힙합 아티스트들도 워낙에 많이들 참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제작할 수 있는데 되게 있을 법한데 없네요. 네, 요 작품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서는 좀 있었으면 좋겠으면서도 안 나왔기를 좀 바라는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 들고 온 첫 번째 이유는 음악적인 이야기다 보니까는 세미님께서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 한 번쯤 좀 그 고통을 좀 중화시켜드리자가 있고 두 번째는 웹툰스타에서는 웹소설 원작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훈님 웹소설 원작 웹툰 많이 보세요? 생각보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특히 재밌었던 거예요? 그쵸. 웬만하면 막 몰아서 보진 않아요. 웹소설 원작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까지 들으면은 너무 흔한 웹소설 원작 웹툰 그쵸. 같아요. 되게 흔해요. 정말 흔한 웹소설 원작 같아요. 근데도 이 작품을 되게 제가 들고 오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그 연출 자체가 너무 음악과 찰떡이에요. 연출에서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연출에서 빛을 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볼만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성작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사실 이미 헤일로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미에서 시상식을 받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해봤던 행동 또는 동료 없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했다가 동료라는 게 생겼을 때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같이 서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는 음악적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성작물로서도 괜찮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작물을 좋아하는 정원님의 추천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물 빼면 뭐 봐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3인의 재생한다 같은 거 내가 추천하지. 성장물 좋죠.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할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의 헤일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미님께서 작품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할 작품은 일단 플랫폼부터 두 분이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플랫폼. 바로 봄툰에서 연재되는 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멜트 블레스 유라는 작품입니다. 멜트 블레스 유요? 네. 네. 정원사 작가님이 연재 중이신데 이 작가님은 데뷔작이 도스토예프스키 이거 발음도 어려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아시나요? 아니요, 전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전 처음 들어봐요. 이거 재민님 있었으면은 두드려 맞았다.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제목은 들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약간 서양 문학의 고전 같은 작품이라서 아무튼 이 작가님은 이 고전 작품을 네. 형제들이잖아요. 네. 이걸 자매들로 바꾼 웹툰을 연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뷔작도 되게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갑자기 봄툰에 와서 연재를 하신다고 해서 약간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봄툰이 플랫폼적으로 느꼈을 때 약간 좀 BL이 많은 그런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작품 BL은 아니고요. 로맨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5세인데 특정 회차만 19세인 그런 작품입니다. 와, 그러면 19세 미만인 분들은 그러면 그 회차만 넘겨야겠네요? 그렇죠.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개정판과 완전판이 따로 나오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관심은 가네요. 로맨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작품 연재한 지 지금 한 1년쯤 돼가지고 저희 녹음한 시점 기준으로 57화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장르를 굳이 설명한다면은 미스테리, 느와르, 로맨스. 와, 진짜 끌리는 거밖에 없다. 느와르와 미스테리와 로맨스? 이거는 끌리신다고요? 좀 끌리죠. 일단 제가 더 작품 선정을 잘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작품을 선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이 작품은 처음 보시면 일단 무조건 3화까지는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약간 1화만 봤을 때는 약간 했다가 약간 3화에서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스토리를 설명을 하자면은 네. 배경은 이제 1960년대 미국의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와, 바로 좋으신데? 에 마피아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스가 있고 이 보스가 거느리는 부하들이 있는데 이 보스한테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제목에 있는 멜트예요. 네, 이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딸이 외출을 못하게 해요. 항상 그 집 안에서 끼고 삽니다. 왜냐면은 이 보스가 이 지역에서 척진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납치를 당하거나 총 맞을 일이 많거든요. 근데 갇혀 사는 딸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1화의 시작이 딸의 20살 생일입니다. 딸이 성인이 됐으니까 막 맨날 아빠는 이제 막 케이크니 막 곰인형니 막 이런 걸 주는데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20년간 케이크랑 곰인형만 받으면 당연히 나가고 싶죠. 네, 그쵸. 근데 그 1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딸의 생일날이잖아요. 네.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네. 납치범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전수를 빵 하고 죽이고 이제 넌 납치됐다. 나랑 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납치범과 이 딸의 로맨스입니다. 이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왜 노래방 같은 거 하면 노래 부를 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 뮤직비디오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옛날 어떤 발라드 곡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부잣집 딸을 납치를 해서 몸값 요구하듯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애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할 때 뭐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작품 3화까지는 꼭 봐야 한다고. 오케이. 반전이 많군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이 딸이 되게 약간 세상 물정 모르고 약간 곱게 자랐을 것 같지만 좀 그런 면에서 어딘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운전석에 앉아있던 운전수가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납치범한테 하는 말이 너 운전은 해? 약간 이 사람이 그 죽은 건 신경 안 쓰고 나는 운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싫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네.
약간 이 작품이 재밌는 게 이 곱게 자란 딸이랑 이 납치범의 로맨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약간 딸이 좀 약간 약자고 이 납치범이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완전 반대예요. 이 딸은 어떠냐면은 이제 한 3화쯤 가면은 이 납치범도 그 조직한테 배신을 당해서 딸을 데려왔는데 약간 너 일은 잘했지만 민막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이야. 총을 맞아요. 너무하네. 기껏 일해왔는데. 근데 이 납치범 아저씨는 일단 돈을 많이 준다니까 에휴 이러면서 이 애를 납치를 해오긴 했는데 의외로 약간 마음이 여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야, 얘 20살이래, 얘 생일이래, 그래도 얘는 건들지 마 이러면서 죽어가는데 이 아가씨는 보고 있다가 사실 진짜 나쁜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너구나. 저 보스. 네. 여기서 되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갑자기 말풍선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멜트가 명령할게 이러면서 이 아저씨 대신 너가 죽어 하니까 그럼 그 아저씨가 진짜 죽어요. 뭐야, 초능력자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뭐지 하는 그 의문스러움이 이 작품을 끌고 가는 주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봐야겠는데? 이거 좀 끌리는데요? 이 이야기까지만으로도 뭔가 너무 많이 끌려요. 그리고 이 납치범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트가 이제 선택해, 이대로 죽던지 나랑 계약을 하던지. 그래서 죽기는 싫으니까 계약을 하는데 멜트가 허락할 때까지 죽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가이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랑 내가 만족할 때까지 여행을 같이 해줘. 이렇게 해서 둘이 떠나죠. 그냥. 하지만 아빠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딸을 추격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래서 이 딸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납치범은 죽다 살아나긴 했는데 자기가 이런 몸이 된 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는 평범한 몸으로 가고 싶다. 나를 원래대로 되돌려줘. 했는데 진짜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 진짜 봄툰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이거 다 유료 결제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다 질러야겠네. 전회차 살만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엔딩만 재밌습니다. 진짜 잘 나오면은 가짝될 것 같은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언데드물도 같이 껴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네. 딸의 초능력 이야기했을 때 약간 좀 헌터 바이 헌터의 네. 키라의 동생이었던가? 말로 이제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나랑 놀아주면은. 저는 약간 체인소맨 마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말로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게. 그것도 있고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 일화를 살짝 봤다가 아까 언급하셨던 앞에 운전수가 죽었는데 뭐해 운전 안 해?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뭐야 얘 사이코야? 약간 그러니까 이 딸이 오히려 납치범이 오히려 인성이 정상적이고 그래서 납치범은 뭔가 얘한테 알 수 없이 끌리면서 약간 연정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굉장히. 그리고 아빠는 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왜 이런지 이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맨 위에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작품 이미지. 거기서 개가 한 마리 있길래 사실 약간 좀 여자 한 명 두고 이렇게 남자 둘이서 뭔가 경쟁하는 건가? 그 생각했는데 아버님이면 또 다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 작품 안에서 뭔가 이렇게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아빠는 왜 머리가 개지?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서 기억을 아예 잃어버린 애가 있고 한 명은 아예 통각을 못 느끼는 애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멜트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이 멜트와 이 보스 패밀리의 성이 커스드거든요. 네. 저주받은 펄스드인데 제목은 또 멜트 블레스 유잖아요. 축복. 그래서 과연 이 납치범이 받은 건 저주인가 축복인가 약간. 야, 요거 진짜 지금 끌려가지고 일단 스크린샷을 먼저 남겨놓고 앱 설치해야겠네. 제 압승이죠? 사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작품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늦게 좀 준비한 게 없잖아 있긴 해요. 뭐 하지 하다가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시겠다.
근데 저는 정우님 약간 호러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 사지가 절단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건 맞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과격하게 드러내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뿐이지 느와르를 싫어하진 않아요. 오.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막 근데 봤던 느와르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호 도미시시키였나? 다음 카카오에 있는 카카오. 네네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고 왜 저희 그 6.25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그 작품 뭐였죠? 아 갑자기 이름을 또 까먹었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괴담사변. 아 맞아 괴담사변. 괴담사변. 지금도 보고는 있어요. 오. 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워낙에 스토리가 재밌어서 꾸준히는 보고 있는데. 전 안 보고 있는데. 보면서 저 몰아서 보는 편이라. 아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몰아서 보는 건 애니메이션 한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돌아와서 네. 보고는 있는데 볼 때마다 힘들긴 해요. 아 그 최근 거 나오는데 네. 사지가 분질러지는 걸 보면서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보고 집 가서 있어요. 봐야겠다. 그런 게 있어서 싫어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보긴 합니다. 너무 막 확 잘려져 있는 그런 장면들만 안 나오면은 그 정도는 좀 참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 이 얘기랑 아까 정우님이 웹소설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제가 웹소설 진짜 안 읽는데 최근에 읽고 있는 웹소설이 있거든요. 아 웹소설 있나요? 네, 그래서 그게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이거든요. 아니 뭐 제목이 그래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웹소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이라고 하는 SKT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네. SKT나 그런 것들은 본 적은 있는데 웹소설로 분류가 된 이후에 나오는 소설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우님이 웹소설 원작 웹툰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웹소설로 많이 보시는 줄? 아 그렇진 않습니다. 웹소설까지 읽기에는 시간이 힘들어요. 저는 뭔가 시간 문제보다는 약간 저는 소설을 읽을 거면 아예 뭔가 진짜 문학으로 출판된 소설을 읽지 뭔가 소설은 크게 흥미가 가지 않는 편이었는데 저 지금 이거 약간 연재로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확 끌리시는 작품이에요? 그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그건 알고 있죠. 그 작가님의 지금 신작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SPC 재단 뭔지 아세요? 네네 뭔지 압니다. 그거에 뭔가 베이스로 한 괴담 같은 형태인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던 세상에 그런 SPC 재단 같은 그런 괴담이 있었는데 그 괴담 세상에 떨어져요. 근데 그 괴담 세상에는 그 괴담들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괴담을 해결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져서 그걸로 경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로보토미? 아 맞아요. 약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 게임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 해봐서 정확히는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주인공은 떨어졌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지기 전에 그 읽었던 위키 문서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괴담을 어떻게 하면은 약간 클리어할 수 있는지 약간 단서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괴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언제는 네. 막 놀이공원 배경이 괴담에 떨어지고 언제는 막 갑자기 산속 깊은 곳에 막 이런 괴담에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매뉴얼이 이렇게 정립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괴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괴담도 있는데 아예 미지의 괴담이라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는 괴담도 있는 거죠. 아 정보가 없는 곳. 그래서 주인공이 각종 그 괴담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그린 건데 근데 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인기라면 무조건 100% 웹툰이 나올 법한데 지금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수위를 보면은 과연 이게 시각 매체로 나올 수 있을까? 그냥 19금 찍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뭔가 또 약간 이 작품의 재밌는 설정이 그 주인공이 그 위키를 기억하고 있다는 설정 때문에 약간 되게 무쌍을 찍고 다니는 느낌으로 이 괴담들 엄청나게 막 빠른 시간에 클리어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무서워해요. 엄청 쫄보해요. 무섭긴 하죠. 실제로 만나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막 잔인한 거 잘 못 보고 막 귀신 같은 거 잘 못 견디고 막 맨날 보면은 밤에 한 3시간 거 생각나고 약간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텍스트로 된 건 괜찮은데 눈으로 직접 보는 건 힘들다 약간 이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완전 전데? 저 진짜 힘들거든요. 눈으로 어떻게든 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우님도 아마 이거 웹소설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묘사 정도 되어 있는 거지. 그쵸.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지하철 안이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 막 이런 그냥 한 줄로 나오는데. 그쵸. 이제 이게 웹툰으로 나오면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절대 자기 전에 보면 안 됩니다. 상상력이 가장 활발할 때 텍스트를 읽으면 보다 잤는데. 저는 오히려 길을 걷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만약에 조금 밝은 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본다면은 상상력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데 전 요즘 자기 전에 읽고 자는 게 루틴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재밌다라고 보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것도 끌리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괴담이 되게 다채로워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폴리탄 괴담 같은 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저한테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나폴리탄 괴담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를 쓴다든가. 그래서 그런 류의 괴담을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이 작품 완전 추천합니다. 요것도 한번 찾아서. 이거 왜 나만 이렇게 불리한? 아니 어쩔 수 없죠. 누가 재밌는 거 들고 오래요?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를 들고 와야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 뭐 튜니스타에서 또 언제 얘기하겠어요. 그럼요. 이런 거 지금 재민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미님의 추천까지 같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번에 오늘 좀 간단하게 녹음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앞서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번 달에 한번 결국 또 나오시는 거 맞죠? 제가 2주 뒤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죠. 작품 선택권이 온전히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부터 엄청나게 벼르러왔던 카산드라를 리뷰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긴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진짜 거의 안 봤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 들은 게 있어야죠. 저는 들어본 것도 없고. 뭐하고 사신 거지? 저는 열심히 그냥 현생 살았습니다. 이 작품이 2012년에 정식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 네. 아마추어 연재를 했던 거는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10년 넘게 연재를 했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연재를 한 작품이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게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시기마다 되게 다르게 읽힌 작품이었거든요. 저는 한 2016년, 15년 이때쯤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도 이미 2012년에 달린 댓글하고 그때 달린 댓글하고 감성이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트로이 복마 관련한 오디세이와 그리스 신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작품인데 보통 이런 신화, 특히 그리스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이 인간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 시절에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로 재해석을 한 작품이고 그래서 사실 트로이 복마 관련한 이야기에서 헬레네는 사실 그냥 잡혀가는 역할로 나오지 딱히 뭔가 하지 않잖아요. 별다른 에피소드는 없죠? 그리고 제목인 카산드라, 카산드라 공주도 그냥 그러니까 신한테 사랑받아서 예언의 능력을 선물 받았는데 그걸 신의 사랑을 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 능력은 갔대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믿지 않게 됐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카산드라와 헬레네의 두뇌 싸움으로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건 좀 많이 신기하네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의 그 이야기는 남성들의 전쟁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은 남성들이 하되 사실은 그 뒤에서 직접 뭔가 전투 지휘를 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그런 수를 보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제갈량과 사마이의 그쵸, 약간 그래서 좀 싸움 되게 같은 책사 싸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게까지 흥미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흥미가 새로는데 사실 저는 재밌다니까. 저는 사실 이하진 작가님의 작품 중에 도박 중독자의 가족 저는 그건 다 봤어요. 그게 카산드라를 연재를 하다가 그것도 얘기하면은 이걸 다음 주에 이건 그래 다음 주에 넘어가죠. 이건 조금 이렇게 남겨놔야지 또 그 다음에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나온 것도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도 카산드라랑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세미님을 모실 때 그때 한번 풀어주시죠.
그러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나타나서 카산드라 리뷰를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간단하게가 간단하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간결하게 하고 싶었는데 30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재민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저랑 재민님이랑 같이 해서 작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세민님은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웹툰이스타는 안 나와도 여기 사이드비 채널에 올라가는 걸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어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홍보하셔야죠. 저 사교 클럽에도 녹음했어요. 맞아요. 이번 거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그리워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우시면 네. 많지 않을까요? 꽤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미님은 2주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